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부은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요즘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참 많은데요. 오늘 아침에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많은 것을 바꿔놓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요. BC와 AC로 나뉠 거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즉 코로나19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란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 이제 겨우 시작인 건가요? 4월 9일 아침의 매일경제 일면 기사부터 출발합니다. 자, 매일경제 일면 기사 이쪽에 있군요. 정세균 국무총리의 얼굴 사진과 함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준 후에 고소득자는 나중에 환수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조건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대죠. 나중에 받은 돈을 다시 환수할 수 있다. 근데 정부에서는요, 일단 소득 하위 70%만 준다는 원칙이라는 걸 밝혔어요. 과연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기사가 이쪽에 있는데요. 대학 등록금 일부 환불 추진이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대학교 강의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품질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제대로 실습도 못한다. 이런 불만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금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자, 교육부와 대교협.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당도 오늘 공약으로 대학 등록금 일부 환불 제안키로 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자고 나면 1위와 2위가 역전된다. 예측 불허 지역구 최소한 14곳이 있다. 한국일보가 일면 톱기사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별 여론조사를 다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뒤집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거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접전지 62곳 가운데 30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서울은 동작을, 광진을 등 6곳, 부산 민심도 요동을 치고 있고 4곳이 초접전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경기 고양정, 경남 양산을 이런 데도 혼전이다. 지금 여기에 거론된 지역구요. 참 기사로 많이 나오는 곳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차명진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어제 한밤에 사과 방송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요. 부적절하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지금 통합당이요. 김대호 후보에 이어서 후보 2명째 제명 추진입니다. 김대호 후보는 어젯밤에 통합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열려서 의결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차명진 후보에 대해서는 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고요. 이재진 세안대 초빙 교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4월 9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뒤늦게. 뒤에 뭐가 생략이 돼 있죠? 정부가 어제 외국인 입국과 관련해서 뭔가 발표를 했는데 뒤늦게 이런 걸 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밤 사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통합당 지금 설화에 휩싸였죠. 어제 황교안 대표가 밤에 긴급히 급하게 사과를 내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 불평등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의 경우인데 사망자 숫자 중에 뭔가 이렇게 불평등한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요즘 정치권 물밑에서 이런 얘기 자꾸 나옵니다. N번방 음모론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기사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입국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야 110개국 입국 금지 추진입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미국과 중국은 빠졌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 입국하는 외국인 다수가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긴 또 빠졌다는 겁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급증하고 있죠, 지금. 국내보다 사실 밖에서 들어오는 확진이 더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한국인 입국을 막은 국가들 비자 면제 불허하기로 그리고 뭐 비자를 일부 이제 허용해 주는데 이런 거 다 막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자 면제 불허의 원칙은 상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나라는 우리도 역시 그 나라 국민을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발표를 왜 했을까? 여기 좀 분석이 돼 있습니다. 지금 자가격리 대상자가 5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당국이 관리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 현장에서는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시죠. 80인간 물 열었다가 외국인 맞겠다는 정부. 그런데 역시 미국과 중국은 뺐다.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는 우리 국민 입국 금지한 나라, 무비자 입국, 그리고 비자 면제,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상호주의다.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좀 뭔가 좀 하라는 얘기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여태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하는가? 그래서 의문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코로나 확진자 가장 많은 미국과 진원지인 중국은 포함이 안 돼서 논란이다. 이 얘기입니다. 뭔가 좀 갑자기 했다. 뒤늦게 했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 기사 내용 좀 보면 이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을 들게 하는 앞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지난 2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19 관련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문을 닫는 게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뒤늦게 한 거냐. 그리고요. 또 여기 아랫부분 잡아주세요. 최근 입국 외국인은 미국과 중국 국적자가 가장 많은데 이 국가들은 사증 면제 및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엔 해당하지 않는다. 빠졌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입국자 전원에 대해 의무 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유학생 등 우리 국민이지만 아직도 하루 5천 명이 넘는 인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효 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 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밝힌 비자와 관련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이 조치의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자가격리자 숫자가 급속히 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좀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뭔가 제한을 취하는 나라를 우리도 똑같이 제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이유였어요. 자, 그런데요.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지금 사실 입국 외국인의 다수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옵니다. 특히요. 미국은 확진자가 지금 40만 명에 육박해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미국은 빠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죠. 뭐 방역을 위해서 했다면은 미국이 40만이 넘고 세계 최고 1위잖아요. 그러면 미국부터 우리가 좀 문을 닫아야 되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는 중국이 지금 순위는 뭐 한 5위권으로 밀렸어요.
하지만 중국 통계는 믿을 수 없잖아요. 예. 지금 우한의 봉쇄령도 지금 풀렸거든요. 예. 그 중국에서 다시 역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빼놓은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세계 어떻게 보면 최초로 개방 방역을 해왔거든요. 예. 문을 열고 야당에서 비판하는 게 문을 열고 모기를 계속 잡아왔어요. 예. 그래서 2월 말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예. 초기에 좀 그런 문을 닫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예. 얘기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확진자가 나온 게 우리가 1월 20일 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한 80일간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예. 있다가 지금 10,000명이 넘고 이제서야 저 상호주의에 의해서 저렇게 문을 닫는다는 거 좀 예. 너무 만시짓한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사실은 입국 금지를 좀 하라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에서 밝힌 거는 지금 해봐야 너무 늦었다. 실효성이 없다. 이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렇죠. 갑자기 했어요.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인데 예. 계속 이제야 소용없다고 했는데 예. 지금 물론 뭐 확진자가 줄긴 했지만 예. 절반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2대 위험이 있어요. 하나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하나는 국내에서 강남의 왜 유흥업소에서도 번진 예. 것처럼 지역사회에 퍼졌는데 어디서 번졌는지 잠복을 추적을 못하는 거. 예.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 해외에도 지금 막기로 한 거는 좀 예. 뒤늦게지만 좀 잘한 측면이 있는데 예. 그동안에 정부가 너무 좀 고집을 세운 거 아니냐. 그래서 총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급하게 우리도 뭔가 이렇게 방역을 해서 최선을 다한다. 아. 제가 보기에는 뭐 이 방역은 정치가 아니라 과학인데 예. 지금 정부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로 생각한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예. 안 한 것보단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 하지만 너무 늦어서 안타깝다. 지금 우리가 미국,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에 비교해서 잘했다고 하는데 예. 거기에 비교하지 말고 대만, 싱가포르 뭐 예. 이런 데랑 비교해야 돼요. 대만 한 4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나라는 철저히 막았기 때문에 예. 막은 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자, 박창환 교수님. 어제 정부가 이제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추진하겠다 발표를 하면서 밝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상호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쪽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으면 우리도 막는 거다. 상호주의다. 이거 외교에 따라서. 자, 그런데 중국은 지난달 말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머물고 계신 중국에 들어갈 필요가 있으신 분들 다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으로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조치에서 왜 중국은 빠졌는가?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부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이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상징적이다. 네, 실효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무사증 제도라고 하는 게 예. 우리가 미국 갈 때라든지 중국 갈 때는 예. 비자를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일본 갈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비행기표 끊어서 가면 돼요. 예. 그게 무사증 제도거든요. 예.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미국하고 지금 중국은 예. 이 무사증 제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주의라고 하는 게 예. 외교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게 이 안에는 힘의 논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힘. 네. 그럼 그렇기 뭡니까? 때문에 힘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좀 중국, 미국보다 확실히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아쉬운 게 뭐냐? 미국하고 중국은 예. 일단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생명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예. 중국하고 미국과의 교역량을 합치면은 예. 우리나라의 절반 이상이 넘어요. 예. 교역량이. 그리고 정치, 군사 이런 면에 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예.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또 경제가 다시 코로나 국면이 지나고 났을 때 세계 경제에서 투자를 하고 예. 그다음에 소비를 갖다가 진작시킬 수 있는 세계의 양대 축이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보면 미국과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예. 지금 이 무사증 제도 상호주의에 의해서 예. 우리도 비자 없이 또 예. 저쪽도 비자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예. 우리나라를 막어? 예. 우리도 자존심 상하니까 너네 막겠어. 예.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정작 미국하고 일본은 여기에 아예 대상조차가 안 되는 겁니다. 중국. 미국하고 예. 중국은요. 좀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의 발표가 예.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감염이 늘어나니까 예. 이제 여론이 높아지잖아요. 예. 조금 막아라. 예.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예. 우리도 우리나라 국민들 못 들어오게 막는 나라 우리도 막고 있다. 예.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지금 건들기 힘들지 그럼 뭐 않느냐. 사실상 실효성은 별로 없는데
이런 조치를 취한다라는 명분을 삼기 위한 거란 그렇죠. 말씀이세요? 그러면 뭐 안이간만 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예. 뭐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우리 또 못 가게 하는 건데 예.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쉬운 대목이 예. 참 마음 같아서는 미국, 중국 다 맞고 싶은데 예. 이게 마음처럼 이게 쉽지가 않은 예. 국제 정세의 힘의 논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그게 뭐 약소국의 비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 정부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요. 미국이 최근에 이제 비자 발급을 잘 안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미 비자를 받으신 분은 미국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호주의에 따라서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도 우리나라에 올 수 있다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요. 일단 미국은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 서로 오갈 때는 비자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자와 관련된 제도에 중국은 포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상호주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묘하죠? 설명이 복잡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박찬영 교수님 말씀대로 이거는 뭔가 실효성보다는 뭔가 명분을 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 오늘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요. 31번 환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이렇습니다. 신천지 첫 확진 환자, 국내 최장 51일째 입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됐더라도 이렇게까지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최장입니다, 입원 기간이요. 그래서 보면 치료비가 3,200만 원 정도 지금 들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 국가 지자체가 분담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부담을 안 해요. 이거 원래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다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좀 뒷말이 사실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50일까지는 31번 환자 외에도 사례가 좀 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 이후가 되면서는 31번 환자가 가장 오래 입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1번 환자든 어떤 환자든 장기 입원의 경우는 입원 당시부터 좀 중증의 경과를 밟았던 사례가 많이 있고 중증 이상의 경우에는 3주, 4주 또는 이런 31번 환자분처럼 좀 더 길게 진행되는 경우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안 되니까 입원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입원 기간이 길어지니까 치료비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치료비는 대부분 이런 국가의 부담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약간 이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하시는 의견이 사실 있습니다. 정대 변호사, 그래서 네. 구상권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50일째인데 아마 하루에 음압병상 치료비가 6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 예. 3천만 원 이상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처럼 건보나 국가 지자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예. 결국 이제 구상권 행사를 하려면 이분이 고의적으로 전파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예.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분이 아마 여기에 이제 슈퍼 전파자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 그 전에 그걸 쭉 그 경과를 보면 이분 전에도 확진자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파악이 그 앞선 어떤 그렇죠. 증상을 보인 사람이 그래서 있었다. 슈퍼 전파자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분이 내가 일단 확진 받은 걸 알면서 막 돌아다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전파시켰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뭐 예전 사례도 보면 예. 아마 좀 구상권까지 나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예.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재진 교수님께서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예. 이제 이런 사안과 관련돼서 슈퍼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어찌 보면 본인이 의도치 않게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감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인 것 같긴 하지만 신천지라고 하는 전체 종교와 관련돼서 좀 분리해서 31번 환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 네, 초기에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국에서 협조 요청을 드렸을 때 초기에는 협조 요청을 잘 안 했거든요. 그 이후에 강제력을 발동을 했기 때문에 신천지에 있는 신도들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검사를 진행을 했잖아요. 예.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은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신천지 자체에 대한 구상권. 네, 그렇지만 이 31번 환자에 대해서 예. 부분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사실은 이제 그 확진이 된 상태에서 움직였던 것이 아니고 또 본인은 예. 그 언론을 통해서도 나타난 것들을 보면 본인이 직접 검사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않았다. 예. 외국을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사전 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또 필요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대구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환자들이 대체로 다 30일 이상을 지금 이렇게 그 병실에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결국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예. 자기 면역력을 가지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치료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병의 특성도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예.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님 교수님 말씀은 이 31번 환자와 신천지 자체를 좀 분리해서 조금 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 지금 정구대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신천지 자체에 대한 어떤 구상권 행사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명단 제출이 가장 관건이었는데 예. 명단 제출에 대해서 그게 물론 나중에 뭐 일일이 확인을 해본 것 같습니다만 예. 처음부터 이게 다 제출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역 협조 부분이었는데 예. 그 명단 제출을 하고 그분들 그 신천지에서 어쨌든 그 검진을 받으라고는 했습니다만 예. 나중에야 그러니까 나중에야 이제 이 검사증이 있어야 뭐 그 종교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러니까 예. 막 스스로 검사 받으러 왔거든요. 그럼 예.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느냐? 처음부터 그런 조치를 취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설의 부분에 있었는데 처음에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진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감춰진 시설도 있었고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아마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이제 수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되면 신천지가 처벌을 받게 되면 고의성이 입증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구성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치료비 환자들 급하니까요. 뭐 정부가 국가가 다 부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좀 이게 가라앉은 뒤에 따져볼 건 좀 따져봐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지금요. 그럼 구상권 부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무튼 오늘 뭐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이런 정도의 기사가 오늘 꽤 많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